필러를 넣어서 여기가 뭐 눈밑이 꺼지고 뭐 모양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. 앞광대 쪽에 필러를 고랑 쪽에 넣어서 이게 필러가 녹으니까 그냥 좋아졌어요. 안녕하세요.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다크서클 교정에 있어서 눈밑 필러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크서클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필러 시술을 받으시고 효과를 잘 보고 계시는데요. 간혹 필러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필러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적인 부작용이죠. 필러 시술을 한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그 부분만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일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눈 밑의 모양에 있어서 뭔가 좀 매끈하고 부드럽게 그런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데,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보이고 뭔가 과해 보이고 그러고 울퉁불퉁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것은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없겠죠. 눈밑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바로 이런 종류의 부작용들이고요. 그 외에는 그 필러 시술에 의한 뭐 아주 극단적인 부작용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흔한 부작용이 아니라서 대표적인 그런 모양적인 울퉁불퉁한 이런 모양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필러를 주입을 했을 때 주입한 곳이 다크서클에 해결하려고 주입할 때는 보통 눈물꼬랑 부위 그리고 앞 광대 쪽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, 간혹 가다가 눈밑이 꺼져 있다고 그래서 눈 밑에 바로 주입하는 분들도 있어요. 눈밑이라 그러면 눈물고랑보다 더 위에 있는 눈 밑에다가도 필러를 주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나중에 봤을 때 뭐 좀 과량을 주입했다거나 할 때 오히려 그 부분이 불룩하게 그렇게 나와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. 눈밑이 불룩하면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눈물고랑은 더 꺼져 보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겠죠. 그래서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눈물고랑 부위에 필러를 많이 넣게 되는데, 이 부분에 넣었을 때 눈물고랑 부위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볼록하게 보인다든지, 눈물고랑 부위에 필러를 얕게 넣어서 틴들 현상에 의해서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앞 광대 쪽에 필러를 넣었을 때도 조금 매끈하게 넣질 않아서 약간 경계가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것은 이 필러가 녹일 수 있는 그런 필러라면, 즉 히알루론산 제제로 된 필러라면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그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그 효소 주사가 있습니다. 그럼 이 주사를 이용을 해서 필러를 녹이는 것이죠. 그럼 필러를 녹이면 그냥 녹아서 없던 것처럼 되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. 필러가 있어서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이용을 해서 필러를 녹여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물론 필러가 잘 녹으면 필러를 맞기 이전 상태가 되겠죠. 그 상태에서 다시 다크서클을 개선하려고 이제 어떤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,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사용을 하면 보통 한 며칠 내로 녹고요. 그래도 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쓸 때도 그 주사로 인한 멍이 든다거나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이후에 한번 경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간혹 가다가 녹일 수 없는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필러 중에는 히알루론산 제제가 아니라 넣은 제제는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내 살로 이렇게 대체가 돼서 그 부분이 어떤 볼륨을 차지하게 만드는 이런 필러 종류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녹이지 못하는 종류의 필러를 맞았을 때는 그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일이 있을 때 녹이는 주사가 없으니까 조금 곤란하죠. 이런 경우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,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흉살 주사라고 하는 그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어요. 이 주사를 사용을 해서 그 흉살 부위를 줄이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. 이 흉살 주사는 언제 쓰냐면, 우리가 왜 켈로이드 또 비후성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처 부위, 다친 그 흉터 부위가 이렇게 흉살이 막 크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막 튀어나오는 경우, 그 부분을 가라앉혀주는
그런 흉 조직을 위축시켜서 가라앉히는 이런 주사를 사용을 해서 그 스컬트라를 맞은 부위를 조금 줄여보는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.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농도나 용량을 정확하게 잘 사용을 해서 너무 과하게 쓰면 너무 꺼져 보이면 주변 부위까지 같이 꺼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을 희석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조금씩 한번 줄여보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별로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. 이렇게 되면 직접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열어서 제거를 하는 거죠, 직접. 그래서 부위 자체가 뭐 눈물 고랑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는 눈밑지방 재배치 방법을 통해서 그 절개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필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. 때로는 필러를 주입한 위치가 어떤 고랑 부분 중에서도 근육 밑에, 근육과 뼈 사이가 아닌 근육과 어떤 피부 사이에 얕게 주입을 했을 때는 사실 이것도 좀 제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부위 자체가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게 너무 모양이 심하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뭐 직접 겉에 피부 절개를 이용한 그런 제거 방법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밑에까지 다 피부층을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건 현실이에요. 1차적으로 그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주사 치료를 사용해 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요. 너무 크다,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심하게 크다 이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필러를 맞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요. 필러를 잘 맞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잘 놓으시고 좋은 결과들을 만드시는데 간혹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거고, 사실 훨씬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필러를 맞고 효과를 보시겠죠. 그리고 스컬트라는 스컬트라대로 조직으로 대체가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메리트를 느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그 환자분들은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. 내가 여기에 다크가 있는데 필러를 넣고 나서 모양이 안 좋아서 이게 이런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개선이 덜 됐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. 이게 필러를 넣어서 여기가 뭐 눈밑이 꺼지고 뭐 모양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. 앞광대 쪽에 필러를 고랑 쪽에 넣어서. 그러면 필러를 한번 녹여봅시다. 다른 건 먼저 수술 말고. 그래서 녹였어요. 이게 필러가 녹으니까 그냥 좋아졌어요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내가 지금 필러가 있는 상태에서 다크가 있으니까 내가 다크가 필러를 했는데도 좀 개선이 덜 됐네,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 판단을 못 하신다는 거죠. 네, 지금까지 눈밑 다크서클 교정 방법으로 눈밑 필러 시술 후 생긴 부작용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